신문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1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경마 방송 오프닝에서 여러분께 미리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제가 그동안에 이제 게시판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어차피 제가 이 예상방송을 찍기 때문에 이 내용이 거의 글로 다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제 경주별로 풀어쓰기를 좀 삭제를 하고요. 제가 저희 책 제작하는 데 있어서 복승식이라든가 시네마라든가 노려볼 복병마필, 전개 유리마, 그 다음에 오도마번 이런 양식으로 일단은 게시판을 구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광고 게시글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상당히 쪽지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게시판에 글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첩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역시 글로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금요경마부터 경주별 풀어쓰기를 작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꾸준하게 작성을 하겠고, 또한 이제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또 경마가 시행이 또 안 되다 보고 또 출마표가 수요일날 발표가 되다 보니까 좀 심심하실 텐데 그런 부분도 갈증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매주 나오는 신마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또한 제 데이터에 저장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게시판 글을 통해서 작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마의 능력평가가 좀 쉽지 않으실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게시판 작성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월요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 화요일날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일단 월요일 화요일날 신마 분석의 글도 역시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된다면은 관심 가져볼 하이라이트 경주, 그러니까 미리 보는 대상 경주라든가 이 부분도 제가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 월화 지루하지 않으시게 제가 글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바라겠고요. 역시 항상 이런 조언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책도 좋고 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의 승부처입니다. 오늘은 제가 5경주에 일단은 A급으로 진행을 하고요. 9경주 A급입니다. 오늘 3, 5, 6, 7, 9경주가 승부처입니다. 5경주 A급에 9경주 A급으로 승부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입니다. 어차피 실전에서 검증된 마필들이 별로 없죠. 입상에 경험이 있는 마필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마들이다 보니까 또는 신의 마필이다 보니까는 기본적인 잠재력이 어떤 마필이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어떤 마필이 좀 더 높으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정말 눈에 쏙 들어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이 8번 드림키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정말 상당히 좋네요. 공교롭게도 이 씨앗말의 자마가 국내에 딱 2마리가 뛰는데 한 마리는 3세 마필이고 한 마리는 4세 마필, 그러니까 형제 마필이죠. 드림키가 3세 마필이고 4세 마필도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 마필이 스타키라는 마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모계열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괜찮고요. 2대모도 블랙 타입 경기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상당히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고 보니까 주행심사 때 이 마필의 파괴력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뒷심의 경쟁력이 정말 좋네요. 물론 이제 초반에 조금은 약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 편성이 강하고 빠른 선행력 마필이 거의 없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내스름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8번 드림K의 그런 완성도 높은 뒷심에 1200m의 거리라면 이거는 믿고 갈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과 잠재력이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일단은 8번 드림K라는 마필을 믿습니다.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7번 톱 포지션이 직전에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많이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직전에 거의 내측 최적의 전개였고 그렇습니다. 이게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 같은 경우에는
비록 용병 기수긴 합니다만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이 다른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저는 정말 이 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만큼 문세영 기수의 사이즈가 정말 많이 앞서 있고요. 또한 이제 문세영 기수의 선택은 또 8번 드림K 쪽에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톱 포지션의 내측 최적의 전개 포화주로의 2점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뭐 기록이 아주 빠른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마필은 일단은 인기를 모은다면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7번 마필. 반면에 이제 직전에 데뷔전을 치렀던 10번 투투키트. 분명히 이 마필은 제가 평가했을 때 주행심사 때 걸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충분히 자력 입상까지 기대해 볼 정도의 그런 기본기가 갖춰진 마필이고요. 그러면 직전에 왜 못 뛰었느냐? 데뷔전이었습니다. 데뷔전이었었고 다소의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장점 발휘가 전혀 안 됐습니다. 이번 경주, 이전째 경주 편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노리겠고요. 10번 투투키트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외에는 이제 1200을 1분 16초대 끊을 수 있는 5번 머스탱 참, 2번 PNS 싱이 일단은 가능권이고요. 1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8번을 믿습니다. 10번 노림수의 마필이고요. 상대적으로 저는 인기를 모을 수 있는 7번 톱 포지션을 뒤로 돌릴 수 있겠고 8번을 축을 해서 10번, 2번, 5번을 노림수로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축에 10번, 2번, 5번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저배당 가장 유력한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고요. 출전두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편성이 약했을 때 출전두 수가 또 많아버리면은 전개상의 변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이번 경주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겠고 2위권에서도 유력한 마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배당 유력 경주 오히려 초점은 삼복 삼상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찬스로 보여주고요. 그만큼 1, 2등의 믿음이 확고한 경주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필이 1등이 유력하냐면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죠? 6번 고저스 서버입니다. 이미 뭐 직전에 입상을 기록했었고 1분 16초 5에 따른 기록이라면은 뭐 이 편성에서는 그야말로 왕입니다. 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6번 고저스 서버를 일단은 믿을 수 있고요. 7번 미르베스트도 최근에 내용이 나쁘지 않네요. 예전 대회 스타트가 일단은 많이 보강된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이거는 뭐냐면 마필이 힘이 많이 차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계속 추입을 펼쳤던 마필이 초반에 느닷없이 앞선에 붙는다. 아, 저 마필이 힘이 정말 많이 찼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직전의 기록도 나쁘지 않았고요. 1300m 레이스를 뛰어봤기 때문에 7번 미르베스트 유력한 2위권 후보입니다. 저는 일단 인정합니다. 3위권 도전에서는 이제 1번 네버네버 스톱이 가능권이고요. 왜냐하면 이 마필은 지난 3월달 데뷔전 때 하위권에 머무르긴 했지만 종반의 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걸음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주목할 마필이고 복병 마필은 바로 8번 미라클 K입니다. 자, 이 미라클 K가 아직은 이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를 계속 펼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입니다. 전개 예측을 해본다면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편성이 좀 해볼만 하고 나름대로는 장점을 발휘했을 때 100% 발휘가 될 수 있는 여건에서 소위 말해서 승부를 하죠. 상대는 어마무시하게 강하고 초반에 빠른 마필들이 많은데 괜히 힘도 안 찬 마필을 때리면서 앞선에 붙으면서 최선을 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길게 봐야 되겠죠. 이런 한 경주만 뛰고 그만두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이 중요한데 8번 미라클 K는 제가 볼 때는 선행입니다. 그만큼 순발력이 분명히 좋고요. 이번에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입니다. 선행을 나서면은 얘기가 틀려지죠. 약편성의 선행은 상당히 플러스 요인을 안고 있는 전개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미라클 캐리 이번 경주 제가 복병 마필로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6번 고저스 서브, 7번 미르베스트, 여기에 이제 저에 따른 누림수는 8번인데 일단은 6번은 강축이고요. 7번, 8번, 1번만 인정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여기에 보병 마필은 8번입니다. 미라클 K가 선행을 출하할 것이다. 선행을 출하하면은 선행 받을 수 있겠고 버틸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거는 거두절미하고 2위권에 한 마리 꼬리만 찾으면 됩니다. 그만큼 머리, 축은 있는 경주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노리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정말 6등급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에 들 정도의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피드도 우수하고요. 다만 이 마필이 그동안에 앞선 전개를 펼치면서 계속 뒷심 부족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따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이게 또 따라갔는데 생각보다는 걸음이 끈끈하게 나와 좋습니다. 이 시점이라면 이 정도로 힘이 많이 찬 여건이라면 선행을 주도했을 때 이 마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월등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장담하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승부처는 머리는 있다. 축은 있다. 꼬리만 찾으면 된다. 2위권의 마필만 찾으면 되는 상당히 확률 높은 경주입니다. 따라서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승부를 3경주의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이제 현장에서 전개 예측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또한 주로 파악도 정말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이 이제 8번 걸작 구먼이라든가 7번 삼정 탑퍼즈라든가 여기 4번 미스 양어도 현재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마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최근에 추임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8번 걸작 구먼은 제가 이거는 직전에 추천을 드렸던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건 마필인데 걸작 구먼이라는 마필이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충분히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 추임력을 발휘했고요. 다만 직전에 추임력이었는데 내측 정말 군더더기 없이 최적의 전개 속에 힘 안 배하다가 내측으로 그냥 올라왔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이번 경주에 외곽으로 밀렸는데 과연 이 마필의 선행을 장담할 수 있겠냐? 아니면은 직전과 동일한 추임력을 발휘했을 때 과연 내측 진로가 또 한 번 기가 막히게 열리겠느냐? 이런 물음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이 마필을 추천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징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인기를 모을 텐데 그 점이 불안 요소로 꼽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7번 삼정 탑포즈도 직전에 추임력은 정말 월등했었죠.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추임력이었는데 항상 이게 추임마들은 좀 불안합니다. 정말 압도적이지 않다라면 항상 이제 언제 올라올까 이런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4번 미스 양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선에 붙을 수 있는 1번 브레꽃이라든가 5번 PNSI 여기에 3번 올가림 이런 마필들이 전개가 좀 유리하겠고 6번 와일드삭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5번 PNSI가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번에서는 안 잡았습니다. 왜냐면은 10주의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마필의 최근의 행보 그러니까는 경주 내용과 뒷심 또는 이마필의 스타트 능력까지 고려해봤을 때 이번 경주의 여건은 정말 좋습니다. 전개점이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편성은 좋습니다. 전개도 좋고요. 주목할 맛빌이고 5번을 일단은 제가 현장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 이 맛빌이 정말 믿음직스럽다라면은 놓고 가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맛빌이 좀 불안하다고 봤을 때는 역시 7번 삼정 탑퍼즈의 직전의 추임력이 정말 좋았다.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가정이 있죠. 5번이 안 좋았을 때 또는 주로가 완벽한 선행 주로가 아닐 때 그때는 7번 삼정 탑퍼즈를 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정리해본다면 분명히 혼돈도는 좀 있습니다.
5번과 7번이 주축이 될 수 있는 경주가 되고요. 선행주로 오면 5번, 추입주로 오면 7번이 강력한 믿음수의 맞빌들이고, 안고 갈 수 있는 맞빌들은 이제 8번, 걸자 9번, 6번 와일드 삭스, 1번 프레코, 4번 미스 양호 정도가 가능권입니다. 현장에서 한번 4경주는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딱 중반의 경주입니다. 중반부에 제가 강력하게 이번 경주는 승부를 들어갑니다. 이거는 축에 따른 믿음의 꼬리를 찾는 경주도 아니고요. 축에 따른 믿음의 2위권도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 마음속에서는 딱 한방 공략에 강력하게 넘겨주셔야 될 수 있는 그런 막필들이 추천하고 있고요. 확실한 내용으로 넘게 추천드립니다. 한 마리는 최근에 걸음의 변화가 분명히 온 그런 모습이고, 또 한 마리의 막필은 현급에 제가 인정하는 최강자의 막필. 이 막필이 컨디션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방 들어가는데, 이 한방의 주력 막권의 예측 배당이 현재 인기수를 놓고 봤을 때 복승식 기준 20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한방 막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중반부에 한번 승부를 보겠고요. 그 경주가 이 제5경주입니다. A급입니다. 중반부의 A급 메인입니다. 오늘 총 틀어서 가장 자신 있는 경주 5경주입니다. 여러분께 5경주의 승부를 강력하게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5경주 A급 메인 승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200m 레이스. 압축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경주가 되겠고, 저는 이런 경주 좀 오랜만에 보는데, 공백기를 가진 마필들이 하나같이 좋습니다. 또한 이 마필들이 예전에 부진마였다가 최근에 좋아진 모습이 아니라 원래 능력이 좋았던 마필인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걸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1번 최강 블레이드, 5번 위너 콰드리, 9번 문학시바. 거의 짧으면 37주, 길면 57주, 거의 한 1년 넘게 출전하고 있는 공백기를 안고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부진했는데 좋아졌다. 그러면 검증이라는 게 필요한데, 예전에도 능력마였는데 여전히 오히려 완성도가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본다면 믿을 수 있는 마필들이죠.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실전 감각의 리스크라는 게 신마를 제외한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염려스럽지는 않습니다. 이미 훈련을 통해서 많은 과학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실전 감각의 리스크는 크게 중요치는 않고요. 이 마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11번 문학다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18주 만에 나오긴 합니다만 뒷심의 경쟁력이 정말 좋고요. 공교롭게도 11번은 또 문학 시리즈, 공경자 마주, 9번 마필과 11번 마필이 또 동일 마주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승부주도 일단은 파악해 봐야 되고요. 이외 마필들인데 2번 홍드림과 4번 천지강풍인데 2번은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고 4번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능력은 좋은데 최근에 경주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또 인기를 좀 모으겠죠. 저는 이 마필은 좀 접촉을 합니다. 그만큼 이 편성이 너무너무 세고요. 과연 이제 공백마 중에 어떤 마필을 믿느냐, 이거는 또 전개 예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앞선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일마주의 마필의 승부 위치도 상당히 중요할 듯 보이고요. 자, 이 6경주 그런 측면에서 저로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승부 볼 수 있는 찬스고, 항상 승부라는 거는 능력마를 믿고 갈 수 있는 경주가 승부가 더욱더 확률이 높습니다. 부진마 중에 나은 마필을 찾는 그런 승부와 능력마 간의 접전 경기 승부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자, 이번 6경주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처가 되겠고, 조촐한 편성이 난데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세의 마필들이 많습니다. 상승세의 마필 중에 승급하는 마필도 있겠고, 중요한 거는 기존의 3등급에서 검증된 능력 마필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방식이 핸디캡 방식인데
부담 중에 유불리로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승급마가 최근에 경주력이 정말 월등하지 않는 한 역시 승급마에 따른 리스크 한계는 분명히 있고요. 기존에 검증된 마필의 능력을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겠죠. 그 마필들이 부담 중이 월등히 더 높다라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승급마와 비교해 봤을 때도 부담 중에 오히려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여건으로 볼 수 있겠고 노림수의 찬스로 판단이 되고요. 그만큼 최근에 복귀를 통해서 이 마필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현급에서의 경쟁력이 있다는 이제는 믿을 수 있겠다고 판단될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노리겠고요. 그래서 7경주는 오늘 제가 준비된 네 번째 승부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역시 1번과 4번의 상승세 승급전이죠. 여기 이제 뭐 2번 수아나 바바라든가 3번 청담탱크, 여기 7번 타이탄 삭스 등이 가능권인데 별점 비용 방식입니다. 레이팅 구간별로 해가지고 부담이 측정이 되고요. 이 별점 비용이 은근히 부담 중량의 유불리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이게 4등급 레이스이기 때문에 4등급의 바운더리의 레이팅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별점 비용 방식이라는 거는 레이팅 23 기준으로 23포인트 기준으로 부담 중량 1kg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이제 부담량이 주어지고요. 그러면 레이팅 1, 2점 또는 2, 3점 차이로 1kg 더 짊어지고 또는 2kg, 4kg 더 짊어졌을 때 그에 따른 유불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왜? 능력차는 크지가 않은 이미 바운더리 있는 4등급이 똑같은 마필인데 미세한 레이팅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 수아라바바가 직전에 승급전 우승이었는데 이렇게 저평가를 받네요. 직전 대비 뭐 레이팅이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54의 부담 중에 너무너무 메리트 있어 보이고 3번 청담탱크도 최근에 경주력이 나쁘진 않죠. 이 마필도 4등급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 이제 승급전에 많은 4번, 1번 기존에 뛰었던 7번 타이탄 삭스인데 저는 냉정해 봤을 때 부담 영향까지 고려해 봤을 때 2번 수아라 바바를 가장 믿습니다. 2번 마필을 가장 믿을 수 있는 레이서이고요. 여기에 3번 청담탱크, 4번 청산강호, 1번 발바투, 7번 타이탄 삭스 순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 1번 발바투를 여러분께 한번 간단히 설명 들어본다면 제가 뭐 이 마필이 고가의 마필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주행심사 때부터 계속 예의주시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마필을 평가를 합니다만 특히 이 마필은 제가 애착이 있었던 게 상당히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높게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서는 물론 이제 각 마방도 마찬가지고요. 마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조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마필이 입사를 하면 이 마필은 대상경주급이다. 아니면은 마필 뛰는 걸 봤을 때 뭐 3등급 수준? 3등급까지는 가겠구나. 2등급까지는 가겠구나.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물론 이제 그 기대치를 넘어서는 마필도 있겠고 질병 때문에 또 못 뛰는 마필도 있을 텐데 대략적으로 그 판단이 상당히 좀 잘 맞습니다. 당연하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이제 해당 경주마가 대비를 하면은 그에 따른 마필의 평가를 합니다. 뭐 현재 1등급에서 뛰고 있는 흑전사라는 마필이 대표적인 마필. 그 마필이 주행심사도 이렇게 뭐 위력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 따른 잠재력을 받고 혈통적 기대치를 보고 1등급까지는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까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등급에서 좀 부연 설명이 길어졌는데 1번 발바투가 제가 이 마필은 상위 등급에 무조건 간다라고 저로서는 점 찍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성적이 너무너무 아쉬웠었고요. 다만 이제 직전에 변화가 어떤 변화였냐면 예전 대비 스피드가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전조 현상은 있었습니다. 지난 2월달, 4월달의 경주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이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승급전이 아니라 분명히 이 마필은 이제는 호전이 됐기 때문에 더 나올 거라면 더 충분한 마필이다라는 개인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발바투입니다.
어차피 뭐 부담 중요한 2번, 3번이 능력 대비 좀 유리하겠고요. 여기 이제 4번, 1번, 7번으로 압축이 되는데 저는 이 8경주의 노림수로 가져올 수 있는 마필 바로 1번 발바투를 일단은 주목을 합니다. 분명히 더 나올 있겠고 저에 따른 평가라면은 이제 시작입니다. 4등급은 가뿐하게 이 마필이 벗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과 사이즈가 되는 마필입니다. 주목을 하겠습니다. 1번 발바투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구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레이스 마지막 경주가 되겠고요. 제가 서두에 앞선에 몇 경주였나요? 7경주였나요? 6경주였죠. 6경주. 6경주 여기 5경주 8경주였네요. 8경주에 제가 별정 비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9경주가 그렇습니다. 이 9경주 같은 경우가 별정 비형인데 딱 보실 때도 그렇죠. 부담 중에 유불리가 핸디캡 경주 때와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뭐 최근에 좀 뛰고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레이팅이 좀 높은 마필들의 부담이 월등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고부담 중량의 뭐 7번 강토마의 58, 여기에 8번 위노골드의 58, 59kg의 11번 슈퍼삭스 이 3대의 마필의 능력평가가 먼저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마필은 좀 과분하게 받은 마필도 있겠고 어떤 마필은 또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버티겠다 라고 하시는 마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마필들의 능력평가가 일단 중요하고요. 여기에 내측이 있는 2번 릴페트론과 3번 흥행질주가 관건인데 3번도 부담 중량은 좀 많이 늘긴 했지만 뭐 56이라면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부담력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 2번 릴페트론 제가 직전에 정말 실망을 했는데 전형적인 추임마입니다. 초반에 또 늑발도 있고요. 직전에 또 더 늑발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여전히 뒷심은 여전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번 경주는 이마필이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가 주어졌습니다. 1800이라는 거리가 주어졌고요. 게다가 별정 비형 방식으로 인해서 상대 마필 대비 능력 대비 부담 중량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 구경주의 핵심은 뭐냐면은 부담 중량에 따른 능력 대비 좀 불리한 마필이 있는 반면에 이 여건에서 필히 주목할 마필, 노려야 되는 마필이 존재를 합니다. 그 마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는 제가 A급으로 마지막 승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상품 토요일 경우만 간단하지만은 대략적인 핵심 내용이라든가 뭐 경주 형식이라든가 또는 편성의 강도라든가 혼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토요일 경마도 역시 자신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 실전 준비를 해야 되겠죠. 현장에서 좀 더 집중력 있게 또 다적조 고환수율 목표로 해서 여러분께 또 한번 현장에서 저랑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5분 경마TV 구독과 좋아요 항상 너무너무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족함 없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1호 경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